자, 그럼 유튜버를 해볼까? 일단 이름을 정해야 돼. 무슨 이름? 유튜버는 자기 이름을 사용 안 해. 그럼 넌 오리니까 내 이름을 정해야지. 넌 제비. 아니야. 그건 안 좋아, 이미지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응. 난 개구리가 좋겠어. 왜?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개구리는. 아 진짜? 개구리로 하는데, 응. 너무 개구리라 그러면은, 여기서 보자, 좀. 그러니까, 두자가 좋아, 그런데 이름이. 어. 그래서 푸른 개구리, 청화, 아 청아. 청화, 좋네. 푸른 개구리. 근데 한자를 쓰니까 좀 노인 느낌이 나긴 하지. 아 그리고 약간 좀 여자 이름 같아. 그래. 어. 그래서 청화. 원래 내가 청아야 이러면 부르기도 안 좋잖아. 청화. 그러니까 아, 그래도 부르기 좋아? 청화. 원래 타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제 타이거. 제 타이거, 제가 있을 제자거든? 어. 있다는 거는 존재를 말해. 있다. 그래서 영어로 비 타이거 하려다가 청화. 알았지? 응.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이 명확해야지 소통이 잘 되거든? 그래서 근데 단어의 뜻을 모르고 쓰면은 소통이 어려워. 책을 봐도 단어의 뜻이 어려우면 이해를 못 하거든? 그렇지. 근데 내가 요새 철학책을 좀 보다 보니까 응. 나 옛날에 20대 때부터 보려고 했는데 그때 잠깐 보다 만 것들을 이제 죽기 전에 보려고 50대 이렇게 보거든? 근데 거기 여러 단어들이 나와. 그 단어의 뜻을 정의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보니까. 오늘은 오리랑 존재에 관한 존재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토론을 해봐야지. 아까 그 있을 제자가 비라 그래. 비타이거. 일단 여러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철학적 단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존재야. 여기는 경치가 별로 안 좋아. 진짜? 절로 가서 할까? 저기 다리 쪽으로 가서 거기서 저기서. 볼까? 존재라는 말은 일단 단어의 뜻을 알려면은 이게 존재라는 단어가 서양 언어 영어로 하면 exist라는 뜻이거든. 그게 이제 번역한 거지. 한자로 아마 일본인들이 했을 것 같은데 이거지스트도 그 전에 이제 라틴어에서 어원이 있을 거야. 라틴어 어원에서 영어 이그지스트가 된 것 같은데 이그지스트 어원은 EX X라는 말이 어원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오빠 나 핸드폰 두고 왔나 봐. 아 여기 가방에 있겠다. 가방에. 미안해. EX는 너 집중해서 들어야 돼. 알았어 미안. 집중해서. 왜? 일로 이거 안 봐? 일로 가? 다리 쪽으로 가려고. 여기 자전거 타고 넘어가는 거 하나 보다. EX는 주로 무슨 뜻이냐면 바깥에. 바깥이라는 뜻이야. X. 그 다음에 이스트. 이그지스트. 이스트는 서 있다라는 뜻이야. 어원이. 그러니까 존재라는 말은 바깥에 서 있다라는 말이야. 그럼 바깥에 서 있다라는 말은 뭐의 바깥인지 알아야겠지 일단. 그렇지. 안에 서 있으면 안 되나? 그래서 뭐의 바깥일까 생각을 해봐.
아라나비 이것도 한번 찍어줘. 여기 와서 탈 사람 있으면. 아라나비 남항진에서 저기 안목해변인가? 안목해변까지 저렇게 가는 거. 일단 무엇의 바깥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존재는 무엇의 바깥이냐면은 나의 바깥이야. 나라는 범위가 있잖아. 나라는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을 말해. 그게 존재지. 나랑 상관없이 있는 거야. 저런 곰인형도 나랑 상관없이 바깥에 존재하잖아. 이게 존재의 의미야. 나의 바깥. 어원을 보면은. 근데 그게 철학적으로도 그런 의미야. 존재. 아, 진짜? 굉장히 특이한데? 특이하지? 나라는 존재의 바깥이라고? 나라는 것의 나라는 내 범주와 내 바깥에 있는 것을 존재라 그래. 나랑 상관없이 있는 거야. 존재는 다.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이해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비슷한 다른 말들 아니면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는 거야. 네, 그 실존주의 철학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존재는 본질에 우선한다는 말이 있어. 그거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야?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야? 존재. 그치? 존재는 본질에 우선한다. 그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야. 본질이 뭐든. 그럼 존재하고 본질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지. 본질은 바깥에 있을까? 안에 있을까? 본질은? 본질은 안에 있지 않을까? 그렇지. 저기 밀려 들어오는 파도의 본질은 파도 안에 있겠지. 그 다음에 본질은 궁극적인 의미 아니 그 안에 있는 뭐랄까 제일 중요한 의미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이 돌이나 이런 것들도 바다의 궁극적인 의미 본질이야. 근데 본질이 뭔지는 내가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바다잖아. 저기 뭐 잡는다. 그럼 저거 찍으려고. 여기 뭐 잡히나 본데? 도루묵 아니야? 혹시? 몰라. 신기하지? 저런 걸 하고 있어, 여기서. 얘가 지금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알 수가 없어. 잡혀. 이게 한번 그러니까 장갑이라 그래서 화면을 손으로 눌러야지 켜지는 오케이. 장갑을 꺼서 그래. 손으로 눌러야 되는데. 그래서 본질은 예를 들어서 이 바다 바다의 물 바다의 근본적인 본질 더 들어가서 물의 본질은 H2O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게 나의 한계잖아. 본질이 그게 전부일까? 그 외에도 더 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 본질을 우와 바람 분다. 그럼 인간이 알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나눠져. 본질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못 다다른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존재의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단어로 본질을 생각하면 되겠지. 본질 안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더 쉽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나의 본질이 있어. 개구리의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네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개구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면 알 수도 있지. 어느 정도까지, 그치? 많이 알 수 있겠지. 많이 알 수 있지. 나랑 오래 살았으면 더 많이 알고. 그럼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만큼 알 수 있을까? 그건 아니지. 아니지. 본질은 그 존재만이 알 수 있지. 자기.
근데 사실 나도 나 자신을 모른다 그러잖아. 그렇지. 완벽하게는 알지 못하지. 자기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본질이라는 거는 음, 불가능에 가까운데 주로 절대자나 신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자나 신이 파악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본질이라는 거는 이 세계는 시간이라는 공간, 시간과 공간이라는 추상적인 한계가 있거든.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야 돼. 본질은 시간에 영향 없이. 고기가 없네. 여기서 좀 보자. 경치가 좋다. 시간과 공간에 영향 없이 본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신의 그렇거든. 절대자가 그렇고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안 받지. 그러면 생명을 가진 것들은 본질이 될 수는 없어?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잖아. 그거를 생명에 국한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다 태우면 탄소가 얼마 나오고 막 이래. 그것도 나잖아. 탄소도. 그치? 물도 나오고. 그것도 본질이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건 생명이라는 범주 안에 생각을 하는 거야. 얘도 쇠도 본질이 있다는 거지. 너 옛날에 그 조각하는 사람들이 조각한 다음에 손으로 해야 돼.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손으로 해야지 제대로 본다니까. 조각하는 사람들이 돌 조각해 놓고 형태가 없이 물성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 물성은 뭘 말하는 것 같아? 물질의 성질? 본질을 말하는 거야. 근데 본질을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본질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야. 그 돌을 조각하면서 돌의 본질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본질을 알 수 있을까? 사람이? 돌이 아닌 이상은 어렵지. 그렇지. 자기가 돌이 아닌 이상. 그래서 본질은 그 존재 내면에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파악하기 어려워. 본질은. 존재는 바깥에 있다는 거야. 존재란 단어의 의미를 알았어? 이해가 되죠? 존재는 바깥에 있다. 아니, 잘은 이해 안 돼. 나의 바깥. 나의 바깥.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내 안에 바다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바깥에 바다가 있다는 거야. 존재. 본질은 그 바다가 갖고 있는 본래 의미, 절대적인 의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건 절대자만이 알 수 있어. 보통 신이라고 얘기하는 본질. 존재하고 본질이야. 근데 본질보다 존재가 우선한다고. 뭘 의미할까? 그거는 절대적인 가치보다 그냥 있는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존재하지 않으면 본질을 알 수조차 없잖아. 그렇지. 원래 이 본질적인 것들은 다 그래, 원래 존재하고 있었는데. 존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질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존재가 우선하는 거지. 그렇지. 구체적으로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뭐 본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존재가 본질에 우선한다는 거고, 일단 존재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존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대강 알겠지. 이런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게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지, 정의가 돼야지. 책이나 대화를 할 때 존재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걸 소통을 할 수 있겠지. 존재가 그런 의미야. 존재는 나의 바깥이야. 나의 바깥에 서 있어, 이그지스트. 일단 그걸 기억하고 있어. 말인데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지. 그래서 조금 어려워. 사람이 말을 하지만은 대부분의 말의 의미는 잘 모르면서 쓸 수도 있어. 그러면 서로 오해하게 되지. 착각하게 되고, 그렇지. 싸우게 되지. 소통이 어렵지.
그래서 말이나 단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한 다음에 대화를 해야 돼. 철학자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 그래도 철학자들은 많이 싸워. 그래도 추워? 많이 싸워. 우와, 바람 많이 분다. 엄청 부는데? 갑시다. 뭐, 그물로 잡는 걸 봐서는 때로 다니나 본데. 근데 오빠, 어, 나의 바깥에 있는 게 존재면, 그럼 나의 존재는 어떻게 돼? 너의 존재는 내가 인식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인식할 수 있지. 너는 너 자신을 인식하는 본질을 찾아가는 거지, 너의. 그렇지. 나는 나- 나 자신의 나의 본질을 찾아가겠지? 찾아가는 거지. 음, 자기의 본질을 찾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본질을 중요시 여기겠지. 근데 너의 본질을 찾는 게 내가 찾는 게 쉬울까? 네가 찾는 게 쉬울까? 생각해 봐야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뭐가 행복한지,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 예를 간단히 얘기 들면은 우리는 명품 가방을 좋아해. 그게 본질 중에 하나야. 명품 가방을 갖고 있으면은 행복해. 그러면은 명품 가방을 가지면은 행복한 게 우리의 본질일까? 그걸로만 다 설명할 수는 없어. 그렇지. 여러 면 중에 하나인 여러 거지. 면 중에 하나야. 그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야. 행복한 것 중에. 그 행복보다는 그 전에 내가 사는 이유부터 찾아야겠지. 본질을 찾으려면. 그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복이거든. 그래서 내가 행복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명품 가방을 가졌을 때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까? 샀을 때 아니지. 제일 기쁘지. 그렇지. 재밌게. 샀을 때, 사기 전에, 기다고. 산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그 행복이 감소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계속 행복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겠지. 계속 사야지. 그렇지. 예. 그 방법이 있고 계속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돈에 집중하게 되지. 계속 써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에 집중해서 돈이 행복이라는 결론에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돈 안 들이고 행복할 수 있다면 돈에 집착 안 해도 되지. 그렇지. 그러면은 그걸 분석을 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샀을 때 행복한데 시간이 지나면 왜 행복이 감소할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그게 감소 안 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돈이 안 들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감이 감소하는 거를 권태라고 해. 권태 때문에 점점 감소하게 되고 나중엔 지겨워지기도 하지. 다시 불행의 원인이 돼, 권태가.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데 없어서 그 결핍 상태에서 샀어. 충족이 되면 행복해. 근데 오래돼서 다시 권태스러우면 불행해. 그럼 이 단계를 벗어나면 어떨까 생각하겠지. 돈 안 들고 행복할 수 있잖아. 그런 걸 생각해. 철학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권태라는 단어에 대해 얘기하겠지. 권태는 불행하게 하는 거야, 인간을. 그래서 권태를 명확히 분석을 해야지 그럼 돈 안 들이고 행복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도 처음 신혼일 때는 되게 좋은데 오래 지나면 권태롭잖아. 권태로우면은 원수가 되지.
권태를 없앨 수 있다면 응. 계속 행복할 수 있지. 응.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 본질은 변한 게 권태롭기, 없는데. 권태롭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렇지. 부부가 같이 사는 게.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너의 본질은 행복하고 싶잖아. 물론, 궁극적인 본질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권태롭고 싶진 않지. 그러면, 뭐, 위대한 철학자 같은, 부처는 그러면은 행복을, 권태를 벗어나는 게 돈이라 그랬을까? 아니라 그랬지. 그게 아니라 이제 벗어나는 거. 이거 뭐지? 양밀인가 보다. 그치? 양밀이. 신기하다.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오늘은 존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존재는 존재야. 그럼 앵무새지? 사람이 아니라. 존재는 나의 바깥에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나랑 상관없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존재가 갖고 있는 본질은 내가 다 볼 수는 없어. 보긴 너무 힘들어. 내가 그 존재가 되기 전에는. 나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가 본질보다 더 우선한다. 중요한 거야. 실존주의자가 더 우선하다. 그렇게 얘기해. 어떤 사람 본질이 그 전에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막 남을 생각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기적인 사람이야. 두 존재가 있어. 어떤 사람한테 두 사람의 본질이 좀 다르지. 그러면 한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있어야 될 사람이다. 생각해 봤을 때. 본질이 중요하면 그렇지. 이 사람 없어져야 돼. 본질적으로 피해가 된 사람은. 근데 존재가 중요하면은 그러면 안 되지. 인간이라는 존재니까. 그런 차이가 벌어지지. 그렇네. 옛날에 중세 마녀 사냥이 있었을 때 마녀의 본질은 없어져야 될 존재지. 그래서 함부로 죽여도 되는 거구나. 막 죽였지. 본질이 우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비인간적인 일도 벌어지겠지. 그래서 존재가 중요한 거야. 근데 사실 그거는 본질도 제대로 파악한 거는 아니잖아. 아니지. 본질 제대로 파악한 게 아닌데 본질을 내가 갈 수 있다 그래 파악할 수 있다고 자만하면은 그게 본질이라고 정의하겠지. 그렇지. 더구나 내가 절대자 신의 오른팔이라면 오른팔이 아니라 신의 심부름꾼이라면은 당연히 파악한다고 보겠지. 본질을 파악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오만스러운 행동을 만들 수 있나 알 수 있지. 그래서 예전에 미셸 푸코라고 철학자인데 광기의 역사 그 책에 그런 걸 좀 적었어. 광기의 역사지? 본질을 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저쪽으로 가볼까? 여기 낚시 많이 하는 강릉항. 강릉항. 저 울릉도 가는 배다. 울릉도 가는 배 오늘 여름에 타고 가야지. 근데 이게 돈이 들까 안 들까? 안 들지. 안 들지. 돈 안 들이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난 그건 알고 있었어. 돈 안 들이고 행복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가끔씩 명품 가방을 사는 것도 즐거워. 그래서 이런 사고는 생각하는 거는 권태롭지 않기 때문에 행복감이 오래가는 거야. 권태가 위험한 거라 그랬지? 그러면 권태가 없는 행복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지, 철학자들이. 근데 그런 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있다고 권태가 생각을 없는 해. 행복감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했어.
지금 몇 시면 50년이 넘어서 모차르트 음악을 싫어할 만도 되지 않았을까? 권태로워서? 근데 그렇지가 않지. 왜 그럴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예술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치?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나 철학자들이 찾았겠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곳에 도달해야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뭐 그런 부처 같은 사람은 그런 뛰어넘어서 열반의 길에 들었으면은 그 길로 들어서는 거지. 근데 부처보다는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지. 여기 많이 잡힌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낚시하려고 그랬거든. 너무 내려가서. 저쪽에서도 많이 하더라고. 여기다 차 대놓고 낚시하는데. 저 오늘은 산책 유튜버. 끌까? 아니, 잠깐만. 저기 카페도 좀 찍어야지. 커피의 거리. 강릉의 커피의 거리가 유명한데. 그럼 나가자. 아, 여기는 안목 카페 거리. 안목해변의 카페 거리입니다. 여기는 카페가 많아서 카페 거리. 강릉은 커피가 유명해. 이제 얘기해봐. 오빠의 이름이 왜 개구리로 정했는지. 청화. 응. 왜 정했냐면은, 내가 옛날에 얘기해줬어. 일단, 첫 번째는,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눈이 엄청 컸어. 그래서 그때 별명 중에 하나가 개구리 왕눈이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아졌어?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늙으니까 신기하다. 뚱뚱해지고 눈이 작아져, 늙으니까. 신기하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개구리고, 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 다닐 때 숲속 산책하면서 작은 연못이 있어서 굉장히 예쁜 연못이야. 근데 거기 흰 오리가, 엄마 오리가 새끼 오리 한 대여섯 마리 데리고 무리를 떠다니는데 그 오리 새끼들이 되게 졸졸 시끄럽다. 오리 새끼들이 졸졸 따라가잖아. 근데 애들이 너무 우아하게 가는 거야. 특히 엄마 오리가. 그래서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마침 그 연못 걸어가는데 옆에 큰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어. 아주 징그러운 개구리야. 배가 아주 주황색 시뻘건 무당 개구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때 맞아. 그 개구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었지. 저 우아한 오리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겠다. 그러면 저 애미랑 새끼들이 막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애들은 분명히 엄마는 애들을 팽개치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거든. 무서워가지고. 너무 크고 징그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 엄마 오리한테 확 던졌어. 새끼를 팽개치고 도망가나 보려고. 그랬더니 그 오리가 어떻게 했는지 이건 날 비춰야 돼. 오리의 행동을 알려줄게. 오리가 이렇게 있다가 개구리가 날아오는 걸 보더니 이렇게 했어. 이게 뭐냐면은 한 입에 받아먹고 그냥. 그게 무슨 받아먹는 모습이야. 그래서 꿀꺽 생기는 거 막 이렇게 몇 번 씹더니 그러더니 아무 일 없으듯이 이렇게 헤엄쳐서 가는 거야. 분명히 나는 쟤를 깜짝 놀래 하려고 던졌는데 얘가 그걸 먹는 거야. 난 오리가 개구리 먹는지 몰랐거든. 얘가 좀 우아해가지고 물풀 뜯어먹는 줄 알았는데 고개만 싹 돌려서 탁 받아먹고 씹어서
새끼 데리고 우아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아, 예상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함께 개구리가 좆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이 개구리 같아. 왜? 오리한테 먹힌 거지. 그렇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응. 오리와 개구리구나. 여기 앉았다 가자. 이 의자 예쁘다. 이거 찍어줘, 이것도. 찍었어. 그래서 개구리로 했어. 잘했지? 엄청 깊은 뜻이 있었네. 난 그 오리가 깜짝 놀라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너무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어가지고. 근데 개구리를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 내 인생이 개구리야. 그지? 그래.